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고요. 어쨌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리더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 오는 순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 이곳에 다 모여 계시네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고, 그리고 아메 사업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많이 컸는데, 요즘에는 잘 못 뵙는 분들이세요. 늘 그냥 꿈속에서만 저 혼자 연모하는 분들이 이 안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어떤 스피치를 해도 부족하더라도 전부 다 이해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 엄미옥이에요. 이름이 네, 굉장히 컨츄리스럽지만 예, 저는 제가 이 사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가 가슴 떨리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듣기로는 빌더 이상의 리더분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또 기꺼이 왔고요. 제가 뭐 캐릭터는 겹치지만 이진아 사장님하고 캐릭터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희 스폰서님 그룹에 제가 행동대장, 그리고 몸무게 갑, 예, 뭐 다른 거 잘 못해요. 그냥 몸무게가 제가 용대중 사장님보다 훨씬 많다. 이순호 사장님이 한 1.5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든든한 그렇게 제가 안정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이제 같이 공감하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썹 문신들도 너무 잘 돼 있으시고, 그리고 너무 예쁘시고 표정이, 그리고 뭐 지금 저를 보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일단 나보다는 많이 나가네, 이 모습으로. 왜 상대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그런 거. 그래서 저를 저희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안 이쁘지, 몸무게 많이 나가지 이러니까요. 제가 가면 어딜 가도 소개시켜줘. 만약에 제가 이순호 사장님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막 이러면요, 그런 사람 재수없잖아.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장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어쨌든 저의 얘기를, 제가 구성애라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연식이 오래됐지만 사업의 연식도 오래됐고, 그리고 구성애님을 요즘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간에 저를 보고 심상정 씨를 닮았네, 뭐 이런데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죠? 정치 전혀 몰라. 그냥 투표는 누구에 이끌려서 가서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뭐 구성애 씨를 닮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더 똑같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보기에는 지금 목소리 엄청 크죠? 마이크 없어도요, 다 들려. 서울에 다 들려. 근데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지금 줌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어유 뭐 긴장하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근데 제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변화 싫어하고, 오죽하면 첫사랑하고 살겠어요. 예, 처음 만난 그 남자와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 올해 26년 차인가 25년 차인가 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람하고 변화를 못해서 계속 만난 거야. 그리고 살아. 지금도 국군의 날을 기념하면서 전우회로 삽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아메이도 제가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인 이순호 사장님을 만났어요. 이순호 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 지금은 저보다 굉장히 이렇게 마르시고 조용하세요. 한간에는 막 사업 초기에는요, 제가 늘 이순호 사장님 옆에, 가장 오래된 파트너거든요. 옆에 늘 같이 다니니까 한만종 사장님은 제가 스폰서인 줄 아시더라고요. 이순호 사장님이 저희 파트너. 저도 부러워요. 저런 파트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50년 넘도록요,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예, 뭐 음식점에 앉아가지고 저 단무지 갖다 주세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내가 가. 약간 무수리 근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서 아줌마 힘들까봐 내가 퍼와. 그런 사람이고, 그랬는데 제가 아메이를 여태까지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변화 싫어해서. 어쨌든 만난 아메이를 통해서 못 바꾸는 거예요. 의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처음 만난 그 직장 상사,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살다가 제가 이 사업을 만나서 지금 이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전 얘기를 하면요, 저의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 모습이에요.
딱 보시면 어때요? 가운데 좀 뭔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애가 있죠. 저예요. 예, 어렸을 때 좀 살았습니다. 예, 다 맞춤복. 예, 뭐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가끔 저를 만나면요 그 얘기예요. 너는 옷을 되게 특이하게 입었어. 옷을 전부 다 맞춰 입었었고요. 지금과 너무 다르게 옷에 물 한 방울만 묻어도 안 입던 굉장히 귀한 딸이었습니다. 오빠 하나, 저 하나. 오빠가 4대 독자였고요. 저는 이제 외동딸 하나로. 근데 저희 오빠는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할머니가 엄청 이뻐했어.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말랐어. 지금의 몸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엄청 마르고 예민하고 두렵고 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울어. 그랬던 그런 아이다 보니까요. 할머니가 엄청 싫어했어요, 저를. 극각 기집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핍박과 서름 속에서도 저희 아빠의 무릎 안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귀한 딸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다치신 그 사고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경제활동을 못 하세요. 지금도 계시는데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죠. 지금 뭐 활동은 그러니까 경제 활동 못 하고 그냥 집안에서는 뭐 다리를 좀 저시고 이렇게 움직이실 정도는 되시는데요. 1년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요. 어때요? 가장이 돈을 벌던 수입의 100%를 책임지던 가장이 무너지니까요. 있는 돈으로 까먹는 것도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빠는 100% 노동 수입만 하셨던 거예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면 이 얘기 나오죠.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의 차이.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나오는 거. 95%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저희 아빠는 그 95% 안에 들어가는 분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요. 그때 건물이라도 사놓으셨으면 인세라도 나왔겠죠. 근데 인세 수입이 뭔지를 저도 몰랐고 저희 아빠도 모르셨을 거고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의 실수는 100% 노동 수입 안에 들어가 계셨던 거죠. 근데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삶은요. 아빠가 다치시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있는 재산으로 계속 까먹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자라겠죠. 저희 오빠랑 저는 초등학교 제가 2학년, 저희 오빠가 4학년. 그렇게 자라다가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풍으로 누워 계셨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요양원 시설 그런 거 없어요. 40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그분들을 온전하게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요. 버는 사람은 없는데 쓰는 사람은 6명이야. 그러면 집은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다치셨는데 아빠가 다치신 걸 제가 인지하고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고 아빠가 1년을 병원 생활하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리고 나서도 재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갖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도요. 아니야.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참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은 단칸방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제 자존심에 절대 우리 집이 가난해진 거, 어려워진 거를요.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성격이 그때 확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어려워진 거를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난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막 소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우리 집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그때 우리 집 상황을 보면 어떻겠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은 자연스럽게 제가 하기 시작했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살림을 했고 밥을 해먹고 이 정도로 제가 철이 든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근데 그걸 철저하게 가리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오락부장, 막 응원단장 이런 거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얼굴 빼고 몸은 날씬했으니까 응원단장 뭐 이런 거 입혀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참는 게 익숙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런 삶을 제가 살다가 어쨌든 저희 아들은 저는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지금 피아노를 전공으로 해요. 그리고 업으로 삼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제가 이제 전업주부가 된 거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 임신해서 제가 막달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둘이 벌다가 혼자 벌고 둘이 쓰다가 셋이 써. 그러면 아무리 산수를 못해도 어때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다 보니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내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의 재능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결혼 안 하신 분들처럼 보이지만 혹가다 결혼하신 분들은 자식에 대한 마음 당연히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새끼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한켠에 늘 있었어요. 근데 내 인생은 이거였잖아요. 저도 계단을 밟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나눠주고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뭘 갖고 싶다,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나는 숨기면서 갖고 싶어도 참아야 됐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빨리 철든 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영어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릴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영어 유치원. 근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면 일반 유치원에 비해서 두세 배가 들어요. 근데 둘이 벌다 혼자 버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품앗이 육아, 품앗이 영어 모임. 그래서 엄마들끼리 5명이 모였어요. 엄마들 5명이 아이들 5과 매주 만나서 영어 모임을 한 거예요. 그때 만난 스폰서님이 이순호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순호 사장님, 우리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할 것 같죠? 못해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영어 노래 좀 몇 개 하고, 뭐 동물 울음소리 몇 개 좀 내고. 그렇잖아. 뭐 고양이가 우리는 야옹 우는데 걔네는 뭐 미암미암 이러면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뭘 알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모임을 빙자한 그 엄마들 수다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굉장히 막 학식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좀 깨어있는 엄마들이지 않아?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맨날 모여서 막 애들 영어 모임은 영어 공부는 한 10분 하고 나머지는 엄마들 수다 모임 뭐 이런 거. 원래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런 모임을 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는 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내가 영어 유치원은 못 보내지만 내가 엄마 선생님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동화책도 많이 만들어줬었어요. 보는 거랑 달라요. 제가 이렇게 잘 놀 것 같죠? 술도 잘 먹을 것 같죠? 예, 한 숟갈도 못 먹어요. 술도 한 숟갈도 못 먹고 술, 담배 전혀 못 하는데 남들은 엄청 잘하게 생겼다고 그러고 엄청 싸돌아다니면서 놀 것 같다고 막 사람들 주도해서 놀 것 같다고 그러지만 집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하고 예, 혼자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치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이래도 여리여리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저희 스폰서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저희 스폰서님은 보는 거 너무너무 여리여리해. 그쵸? 근데 할 줄 아는 거는 더 없어. 진짜 막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는데 유일하게 잘하시는 게 뭐냐면 아메이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뭐 어디 옷을 사러 가도요. 저는 안 맞아서 못 사. 근데 이순호 사람은 고를 줄 몰라서 못 사.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마네킹 보고 요대로 주세요. 그리고 요대로만 입고 다니는 분. 그러니까 원칙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오지랖은 있잖아. 제가 소심하지만 오지랖은 있어요. 내가 못 입는 걸 우리 스폰서에게 입히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옷도 막 내가 코디해주고 막 기다려봐. 내가 가방 들어주고 막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제가 게스트로 왔지만 저는 늘 저희 스폰서님의 게스트 가실 때 제가 늘 운전해서 가는 행동대장. 근데 오늘 너무 어색한 거야. 나는 내가 게스트야.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내 본분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순호 사장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여기 왔는데 민폐는 안 됐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스폰서님이 저한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요. 내면은 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순호 사장님은요. 내면은 굉장히 강해요. 보기에는 여리여리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막 그래서 용대준 사장님이 아주 그냥 진짜 미치고 환장하시려고 그래요. 생선 가시도 발라줘. 내가 진짜
맨날 새우 껍질 까고 계셔요. 근데 그 정도인데 유일하게 잘하시는 건 아메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메이만 잘하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용된 사람은 왜 어쩌자고 초창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평생을이야 평생을.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순호 사장님이 그래도 저의 스폰서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만나고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아메이 그 사업을 만나면서 진행했던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저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어. 누가 얘기하면요 다 믿어. 그리고 의심도 잘 못해. 막 두려움은 있고 막 겁은 많지만 그냥 내가 믿는 사람은요 다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이순호 사장님이 저희 집에 하루는 오시겠대.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영어 모임할 때만 만나지 한 1대1로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우리 집에. 그래서 뭘 먹을 거를 싸들고 오시려나 그랬는데 오셨는데 아메이를 전달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메이 별론데. 근데 거절을 못하는 제 성격 때문에 뭐 그러면서 책을 두고 가시고 그러면서 미팅 초대를 바로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 못 하잖아요. 싫은데 그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의 OM 기초 사업 설명회 오픈 미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알던 아메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별 대안이 없잖아요. 인생 살면서 뭐 크게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갖고 계신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 내 모습에 뭔가 뭐 희망적인 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로또가 1등이 당첨될 리도 없겠지만 로또를 살면서 희망을 품는 일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순호 사장님이 아메이를 저한테 전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무자본이야. 그리고 슈퍼를 바꿨으면 되겠네. 그러면 슈퍼 바꿨으면 캐시백이 들어오겠다. 그럼 그 캐시백을 가지고 내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한 10만 원 정도만 들어와도 제가 영어 모임 했잖아요. 영어 동화책 그때는 복사본 샀거든요. 원본으로 사주고 싶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동화책 사주고 이러려고 제가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를 나처럼은 안 키울 수 있겠네. 아메이만 내가 잘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겪은 학창 시절에 그 참는 거, 양보하는 거, 미루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아들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메이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검사를 제가 이제 유아교육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한 23개월쯤 됐을까? 검사를 했었어요. 요즘 아이들 그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위 5% 정도가 되는 뛰어난 아이예요. 근데 뭐라고 그때 그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부모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애가 잘 크는데 부모가 그 일을 못하면 얘는 그냥 평범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 얘기를 제가 영어 모임에서 그냥 야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여행을 많이 다니겠어? 이렇게 흘린 얘기를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저 언니한테 아메이를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만나고 열심히 진행했죠. 그래서 열심히 진행하면서 4개월 만에 SP를 성취했습니다. 뭐 대단하죠. 지금 뭐 4개월 만에 SP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요. 근데 그때 4개월 만에 SP를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스폰서가 보여주고 안내한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은 그 당시에 SP가 되시고 사업에 집중하시면서 시스템의 원칙주의자이셨어요. 별명이 스폰지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에서 들어. 아까도 막 우주현 사장님 막 강조하시더라고. 제발 들어라. 제발 행동해라. 제발 듣고 집에 가면 뭔 일 있었나? 밥하기 바쁘고 막 애 숙제 안 해놨으면 뒤에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진짜 너무 신기하게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들으면 들어. 그렇다고 되게 똑똑해. 과외 선생님이셨거든요. 왜냐면 제가 같이 가야 되니까 가면서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거는 선택 장애가 굉장히 심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아메이라고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아메이를 통해서 배우는 건요. 그대로 실천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때는 막 내가 막 왜 이렇게 내 상황을 모르시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순호 사장님이 언니 미팅 5번만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우리는 말잖아요. 거절하면 5번을 그 시간에 우리 집 앞에 차를 대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5번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들으면 언니 요거 해봐. 이 책 읽어봐.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원칙적으로 따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나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굴 보고 따라가겠어요? 부모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팅 나가야 되나 보다. 처음 들으면 5번 들어야 되나 보다. 이러고 따라서 듣다 보니까 시스템 안에 확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팅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지금까지도 그 원칙은 지켜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막 뭔가를 이뤄낸 건 아니지만 그냥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아마 그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만에 파트너가 나온 거예요. 그 언니도 영어 모임 하던 언니.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따라왔어. 왔는데 같이 미팅을 듣다 보면 강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메이 사업을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둘이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는데 그때는 리더분들의 그 기초사업 설명을 듣고 나면 막 사인을 받았어요. 나도 빨리 되고 싶으니까. 근데 느닷없이 한 달쯤 들었나 미팅을. 근데 느닷없이 그 강사분이 SP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랬지. 그래서 뭐 준비도 안 됐어. 그래서 그냥 몇 달 후로, 왜냐면 파트너가 옆에 있으니까 몇 달 후로 그냥 얘기한 거야. 5월 1일자 SP요. 그랬더니 사인에 써주시더라고. 5월 1일자 SP 반드시 성취하세요. 근데 그걸 받아든 순간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옆에 있는 파트너 더 웃겨. 그 파트너한테도 물어봤잖아. 뭔지 더 몰라 나보다. 5월 1일자 SP요. 그게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 그냥 얼떨결에 그냥 같이 그 사인지를 받아들고 이걸 해야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요. 아무리 삐까삐까해도 내가 스폰서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더 틀린 거야. 그래서 SP를 제가 5월 1일자 사인을 받고 4월 1일에 SP를 성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파트너도 5월 1일자 SP를 성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인의 힘,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SP를 성취할 때 막 열정으로 SP를 가시죠. 제가 그때 결단을 뭘 했냐면 이 스포티지가 옛날 스포티지예요. 근데 제가 엄청 이게 막 열이잖아요. 그리고 자꾸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팅을 들으면 막 해야지 이러다가 집에 가면 어때요? 그래 하긴 해야 되는데 애 밥 주고 뭐 남편이랑 한바탕 하고 막 이러고 나면 어때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SP는 외쳤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력이 필요해서 제가 차를 그냥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업 설명회 들어보니까 SP 되면 매달 평생 죽을 때까지 90만 원 나온다며. 그럼 할부금 낼 수 있겠네. 그래서 차를 제가 아는 분을 불렀죠. 가장 빨리 나오는 차.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멋지게 가장 빨리 나오는 차 언제냐? 나 사겠다. 내일 나온대. 너무 놀래. 어떻게 말했으니까 계약했죠. 근데 돈이 없잖아. 전액 할부다.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매달 계약했어요. 모든 지인들이 말렸어요. 계약은 일단 했어. 내일이면 차가 나온대. 저질렀잖아요. 제가 소심한데 왜 그랬나 몰라? 했는데 집에 와서 막 난리가 났죠. 저희 남편, 우리 오빠. 제가 첫 아메이를 시작하고 첫 달에 보너스가 8,050원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3% 다 하시잖아요. 첫 달에 3% 하기 쉽지 않아요? 저 엄청 잘한 거예요. 8,050원 들어가고 막 자랑했더니 저희 친정오빠가 그랬거든요. 제 연봉 10,000원, 연봉 10만 원 저 언제 다 쓰냐. 막 10,000원 줄게 한 달 쉬어라 막 이랬거든요. 두 번째 달 엄청 열심히 했죠. 두 번째 달 더 열심히 했는데 20원 더 나오더라고요. 8,070원. 저희 친정오빠가 야 이번 달 2만 원 줄게 특별 보너스다. 야 한 달 편하게 쉬어라 막 이랬거든요. 제가 세 번째 달에 15% 46만 원. 정수기 강의 들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나랑 아까 그 언니 있지. 그냥 모르는 언니랑 같이 정수기 사서 15%. 46만 원. 일단 좋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SP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야. 네트워크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그래서 차를 계약하고 왔어 다음 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메하다가 쟤 큰일 난다 막 이랬는데 그 키를 받아드니까요. 너무 좋더라고. 제가
91년도 면허인데요. 저 운전 엄청 잘해요. 저는 일종 보통으로 땄기 때문에 스틱 운전도 엄청 잘합니다. 근데 이 차를 딱 받아드니까요, 기동력이 생기는 거야. 한 달에 아니, 하루에 막 6명, 7명씩 만나러 다니고요. 차 없을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버스 타고, 뭐 택시 타고, 전철 타고 이러면서 1시간 걸려서 가서 5분 만나서 숄더 플랜하고 오고. 이러면서 제가 그 달에 SP를 도전하는 달에 차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막 화이팅! 그러고 막 집에 가면 쓰러져서 자. 근데 다음날 막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뭐 좀 자고 싶고 막 이런데 키를 보는 순간 너무 놀래. 벌떡 일어나서 50만 원, 50만 원 벌어야 돼. 할부금. 기름값도 넣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내가 못 해내면, 이번 달에 SP를 못 해내면 나는 아메를 통해서 빚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진짜 열심히 해서 SP를 성취했어요. 근데 SP를 성취하는 그 과정 중도 너무 웃겨요. 제가 그 달에 진짜 사건 사고가 많으면서 핀 가거든요. 스폰서님과 매일 상담하겠죠. 안 되니까 네트워크도 없고 막 마음도 흔들리니까 맨날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그때는 막 새벽 막 이때까지 상담해요. 그러니까 막 졸려. 그러다가 이 새 차를 뽑아가지고 매장 갔다 오다가 그냥 앞에 있는 차는 정지했는데 나는 계속 직진이야. 그래서 차 이 앞에 눈알이 다 튀어나왔어. 새 차인데 튀어나왔는데 더 웃긴 건요. 전 이런 강의장에 오는 중이었거든요. 미팅 들으러. 그 튀어나온 눈을 가지고 미팅장에 왔어요. 그 새 차를 끌고. 그만큼 제가 시스템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고 났던 그 앞차. 그분 소비자 만들고. 근데 그분 더 웃겨.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 잡고 나오잖아요. 그 남자분이 차 사고 나서 일주일 됐대 고친지. 근데 또 바쳤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SP를 가고 이 차를 키를 걸어놓으면서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성취하고 다이렉트로 제가 플래티늄 가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그 다음에 가면서 여행을 갔어요. 엄청 몰입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SP를 가겠다라고 그 사인 받은 걸 보면서 제가 결단을 하고 가고 나서 우리 스폰서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같이 뭉쳐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했던 이유는 우리 스폰서한테 고파 보너스 1점 주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스폰서에게 난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스폰서의 핀과 나의 핀이 물려가는 상황. 그게 굉장한 큰 부담이지만 그 부담 때문에 성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흔들리고 막 그럴 때도 제가 그 스폰서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갔어요. 가고 제가 첫 여행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모시고 해외여행을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몰입해서 가면서 아메이가 되는구나. 외치고 뛰니까 되는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절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그냥 다이아몬드 6레그, 내 주변에 6명 있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의 목표는 있지만 SP에 대한 목표가 없으면 SP를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SP를 그렇게 4개월 만에 미친 듯이 가면서 4레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나이스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열정이 그에게 보여지는 게 될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미팅을 제가 진행할 무렵에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는데 저의 상황은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나태한 삶의 결과라고 표현하는 게 내가 이렇게 뭐 늘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 열심히 살고요. 성실한 사람이고요. 저는 뭐 제가 명품도 모르고 잘 몰라요. 술, 담배 그런 거 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잘 못해요. 근데 밥만 좀 먹지. 밥은 좀 많이 먹어.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생각 없이 살았던 거예요.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요.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렇게 모았던 그 빌려주고 못 받던 돈들이 집 한 채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주식이 한참 엄청 코스닥이 뜰 때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신랑 꼬셔가지고 내가 자기야 요즘 주식하면 엄청 돈 버나 봐. 당신도 해. 그래갖고 말지도 못하는데 김펀드, 엄펀드 막 이래가지고 그 통장에 100만 원씩 넣고 시작했는데요. 깔끔하게 집 한 채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2채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아메이와 무관하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저의 삶이 어땠을까를 제가 생각해요. 빚더미에 앉았죠. 그때 사실은 제가 신용불량자였어요. 신용불량자가 딱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스폰서님도 모르고 파트너도 모르고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한 내가 그전에 생각 없이 살았던 결과물로 인해서 내가 삶이 어려워졌어? 근데 이게 혹시라도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메이에게 욕보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가뜩이나 아메이 하면 망해, 뭐 아메이 하면 빚져 이런 얘기 듣는데 이건 아메이랑 무관하게 내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졌었어요. 신용불량자로 7년을 살았습니다. 신용카드 없었고요. 제품 주문을 받아도 요즘은 뭐 돈을 먼저 주나요? 뭐 주문만 해. 아니 뭐 슈퍼 가면 자기들이 주문만 하고 배달되면 돈 주나? 아니잖아. 근데 왜 유독 아메이만 그러는지 모르겠어. 맨날 뭐 치약 5개 갖다 달래. 그리고 돈 나중에 주거나 막 카드로 결제한대. 나는 사왔는데.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약 주문을 받아도 내가 사다 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뭘 했었냐면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저희 파트너들이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떠난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아메이밖에 없었어요. 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요. 노동 수입을 안 되더라고요.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내 지금의 상황,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거 극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더 아메이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뭘 해야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 아들 왜 또 음악을 한대? 저는 음치거든요. 뭐 음악 못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체육만 했어요. 체육부장. 몸은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고 몸이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30kg가 찐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애는 뭘 타고났는지 어쨌든 피아노를 하겠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애를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 아메이 했는데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거 포기하게 하면 부모로서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더 붙잡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집중해서 내가 핀성장이 안 돼도 지금의 수입을 유지해야지. 그래야 우리 애 원하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있어서 그때 강력하게 선택했던 게 인생의 쓰나미가 오잖아요, 나한테. 연타로 와요, 이놈의 쓰나미는. 그 쓰나미가 올 때 상황이 나를 뒤집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나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코로나 시기에 어렵다고 준비하라고 얘기해도 그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요. 그 상황 때문에, 상황의 그 쓰나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들은 계속 마음 다잡으면서 내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여기 계신 거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아메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진 거는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 아메이라는 걸 내가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 준 그 얘기가 진심이라면 나는 그걸 믿고 싶었고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보기로 결단했고 시스템 사업이라며 따라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안에서 버티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이유가 동화책값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중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는 수원에 살았었거든요. 수원에 사니까 서울밖에 없더라고 예중이.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갈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막 애는 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부모로서 그때도요, 약간 마음에, 그런 부모로서 비겁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 예중 시험 봐. 시험 봐서 떨어지면 내 목 아니잖아. 내 책임 아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사 갈 형편은 안 돼. 근데 그걸 애한테 표현은 못 해.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어쨌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그 아이가 예중을 가고 싶다고 해서 서울로 예중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합격해? 나 진짜, 나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중을 합격을 했는데,
다니는 게 너무 먼 거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다녔었고요. 예중을, 뭐, 지금 여기에도 이진나 사장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셨잖아요. 누구나 다 성악을 전공하셨을 것 같지만. 저도 제가 운동했다 그러면요. 육상했다 그러면 투포한 줄 알아요. 저 달리기 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아이가 예중을 가고 예고를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일반 그냥 남자분들 연봉,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집의 주수입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쨌든 저는 아메를 통해서 제가 지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의 꿈이었어요. 우리 아이의 동화책을 사주고 싶은 엄마의 그 마음, 그 꿈이었는데 그 책값 10만 원의 작은 꿈이었지만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고 간절했던 꿈이에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어쨌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시스템과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중을 가고 예고를 갔는데 또 고등학교 1학년 되더니 자기 길은 클래식이 아니래. 미치고 환장이야. 돈 들여갖고 이거 키워놨더니 피아노를 한 7, 8년 했는데 클래식을 안 하겠대. 저는 피아노는 다 똑같은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재즈 피아노를 하겠대. 그건 또 무엇이냐. 내가 볼 땐 똑같은 피아노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엄청 염려하고 그 아까운 걸 왜 자퇴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에서 배운 유일한 게 돈이 아니에요. 전 아메이에서 배운 것 중에서 지금도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메이의 정신세계예요. 아메이는요, 주변에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 꿈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사는 거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꿈에 집중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자퇴하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고요. 그래서 놀더라고요. 1년은, 뭐, 자퇴했는데 뭐 하겠어? 엄청 피아노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놀아. 집에 있으면 속천불 나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난 남이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그래. 너는, 왜냐면 보면 속 터지거든. 아니, 무슨 얘가 피아노 전공이라고 말은 하는데 게임 전공을 하고 있는 건가? 막 맨날 누워있어.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1시까지 자. 그러니까 나는 아침 일찍 나오니까 얘가 뭘 하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나도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요. 그 아이도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봤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예대 실용음악과를 차석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과물로 보면 좋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포인트에 내가 뭐에 집중하냐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 예고인데? 네 이력서의 타이틀인데?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훨씬 잘한 결정이에요. 차라리 등하교 서울까지 하면서 힘든 것보다 집에서 자니까 몸은 편하더라고. 얼마나 좋아. 돈 안 들더라고. 그 돈으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러면 더 좋아요. 관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쨌든 피아노를 전공해서 예중, 예고, 그리고 서울예대 지금 졸업했고요. 분학대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작았던 꿈이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동화책값 10만 원. 그게 그 아이의 나이에는요 충분해요. 근데 얘가 자라면요 아이도 꿈이 같이 커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통해서 지금은 그 피아노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 졸업했고 군악대 당연히 제대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 레슨하고 곡 작업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반은 놀고 반백수처럼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메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 성격은 원래 도전하는 거 싫어하고 소심해요. 근데 성공자 멘트를 따르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용대중 사장님의 카톡 대문을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사업을 이순호 사장님이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용대중 사장님이 엄청나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용대중 사장님이 저희 사업, 우리 팀의 사업의 거의 70에서 80%를 요 정도 되죠? 네, 요 정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홈미팅도 더 많이 하시고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는 이순호 사장님만 게스트로 초대해. 근데 사실 이순호 사장님의 영향력보다는 용대중 사장님의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저희 용대중 사장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작은 선은 큰 악과 흡사하다. 그리고 큰 선은 비정함과 흡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성향상 거절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들어주고 수긍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파트너들한테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여태까지 파트너들이 힘들어요, 사장님. 저 요즘에 돈이 필요해요. 저 잠깐 직장 생활 하다 올게요. 이러면요, 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나도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얘기해요. 그래, 사장님, 급한 불 끄고 와. 작은 선을 계속 나는 행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사장님, 오늘 같은 미팅 들으라고 하는데, 저요, 오늘 저기 코로나로 제가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저 미팅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줌도 못 들어요? 키면 되잖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저 혼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찾아요. 근데 나는 스폰서로서 너무나 부끄러웠던 스폰서였던 거야. 다 들어줬던 거예요. 작은 선을 계속 행한 거예요. 알아. 힘들지. 쉬어. 그래.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돌아보면 그게 내가 악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그 사업을 영영 떠나기도 했고요.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한 그 마음을 접기도 했고요. 희석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큰 선은 비정함과 흡사돼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어느 때는 죽을 것 같이 아팠어요. 제가 계단에서 굴른 적도 있어요. 그 미팅 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피스 입고 잘난 척하고 막 예쁘게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 진짜 잘난 척 안 돼. 첫 계단에서 걸려서 마지막 계단으로 요대로 넘어진 거예요. 지금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무릎, 그 다리에 뼈가 다 보이고, 이 앞니도 깨지고, 입술 트고, 가뜩이나 두꺼운 입술이 그냥 막 2배가 되고, 피 철철 흘리고, 그대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랬을 거예요. 작은 선은 얼마나 힘들어. 아프지. 병원 갔다가 좀 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 절대 안 그래요. 이순호 사장님. 딴 거 다 못하는데 아메이만 되면 사장님 많이 아프지? 월요일 날 위클리 미팅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는 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몸을 하고 진짜 너무 신기하게요. 딱 앉았는데 미팅장에 앉아 있잖아요. 앉으면 여기가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져. 이게 너무 부어갖고 여기 다 깨져서 피를 철철 미팅 듣는데 침이 흘러. 그러면서 제가 미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스폰서 지금 내 상황 모르나? 이 마음 들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는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비정함이 지금 돌아보면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용대중 사장님이 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모질러져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정말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잖아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스폰서에게 힘이 되고 파트너에게 본이 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 말이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스폰서에게 언제 어느 때나 강의를 시키든 미팅을 얘기하든 뭘 하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 있는 파트너,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파트너, 어떤 미팅을 얘기해도 어떤 뭔가를 얘기해도요, 늘 그 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고 싶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워크입니다. 저는 팀 안에서 저같이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이 안에서 아미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아이의 꿈을 지킬 수 있었고, 근데 그 팀워크가 깨지는 순간 누군가는 수레를 막 방해하기도 하고 위에 올라가서 나비 가는 것도 보고 어느 때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힘을 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합심해서 수행자, 이 미팅을 주관하는 스폰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미팅을 주관하는지, 우리의 성공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걸 내가 느낀다면요, 힘을 보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직도 부족하죠. 어느 때는 스폰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들에게는 본이 되는 스폰서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스폰서의 힘으로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폰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스템이고요. 마음에 다소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폰서도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폰서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시스템을 지키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후원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헤아릴 때 나도 내 파트너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왜 나는 받으려고만 하고 나는 왜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힘든 적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느 때는요, 그 열정이 세서 저를 이끌고 갈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팀워크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스폰서가 후원한 그 파트너, 나에게는 형제그룹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브론즈 빌더시면 적어도 3레그 정도는 지금 후원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성향도 그렇지만 우리 스폰서가 후원해서, 어렵게 후원하고 소중하게 후원해서 이곳에 모시고 온 그분을, 저한테는 형제그룹인 그분을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쩌면 저분은 저랑 코드가 안 맞아요. 저분은 왜 저래요? 저분의 스피치 사장님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스폰서가 후원한 그 결과물이 형제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를 예우하는 만큼 형제그룹을 예우합니다. 그게 결국은 내 시스템을 지키고 나의 꿈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 그리고 파트너한테는 내가 한 것만 복제시키는 거. 책 읽으면 그 읽은 부분만 얘기하고, 내가 후원하고 있어? 그러면 파트너도 그걸 후원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 저는 그런 심플한 게 결국은 이 사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리더분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고, 제가 사업 초기에 이분들의 사인을 받으면서 마음의 꿈을 키웠거든요. 한만종 사장님, 조대근 사장님, 조양현 사장님, 이진아 사장님. 근데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문현정 사장님의 그 소심함 나랑 너무 똑같아. 근데 보기에는 너무 달라. 그렇다니까. 아까도 그 얘기했어요. 이진나 사장님이랑 저랑은 너무 코드가 비슷해. 근데 그 스폰서이신 이순호 사장님과 문현정 사장님 너무 비슷해. 근데 보기에는 우리가 더 세 보이잖아. 안 그래. 반대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스폰서님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그 꿈을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A65에 저희 파트너들과 같이 다이아몬드로 승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겸허히 내려놓고 저희 스폰서님처럼 스펀지가 되는 그 모습으로 열심히 진행할 거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파이팅입니다.